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오늘은 일요일. 일요일은 오뚜기, 아니요. 오뚜기 카레가 아니죠. 강론입니다. 행정법 강론. 오늘 문제는 24년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주 안 보고 요번에 기회 자주 안 보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 요번에 정리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가보시죠. 매일 행정법 강론입니다. 일요일이거든요. 3월 23일이에요. 가봅시다. 24년도 국가직 7급 문제였고요.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관한 사안이에요. 뭐 헌법이나 또는 지방자치론이나 또는 행정학, 그다음에 행정법 강론 두루두루 걸쳐서 나와요. 근데 약간 지방자치론하고 또는 여기 행정법 강론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주민이라고 했는데 이거 살펴볼게요. 자, 지방자치법상 주민이다. 자, 주민 관리도 있고요. 뭐 일단 주민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민의 자격이라고 돼 있는 것부터 주민. 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재외 국민. 지금은 재외국민도 거소라고 안 해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에요. 요거고요. 국민이야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 이분이 들어가요. 외국인이. 자,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될 수 있어요. 또 법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인도 주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국민은 외국인도 안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법인이라는 개념은 또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간다. 외국인. 근데 요건이 있어요. 외국인 등록이 돼야 되고요. 등록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거주, 그 다음에 자, 영주 체류 자격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있어야 일단 외국인이 돼요. 거기다 18세 이상자면 주민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은요, 주된 사무소. 이 주된 사무소를 갖고 있어도 법인 되고요. 주된 사무소는 없어도 이게 사업소를 가지고 사업소가 있어도만 있어도 법인도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 그래갖고 오늘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요, 주민이 내야 될 지방세 중에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주민세라는 주민이 내는 그런 개념인데 이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시설 이용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민세는 주민 한 사람한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자기가 주된 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거주하는 집이 있는데 그게 동네가 달라요. 그러면 동네가 다르면 주된 사무소를 이용하면서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니까 주된 사무소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세 하나 나오고요. 자신은 집 주변에 또 시설물을 이용하니까 집 주변의 주소에서 주민세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세는 1인 1세만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주민세는 공공시설 이용,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 이용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주소나 거소나 사무소를 두게 되면 여러 개의 주소, 거소, 사무소마다 주민세가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의 주민세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소의 주민이나 그다음에 주민세를 내는 주민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사업소의 주민이나 그다음에 주민세에서의 주민이나 같은 개념인데 약간 여기는 주민세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세 주민 낼 때는 공공시설 이용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사업소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 내는 일종의 지방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물었어요. 물론 주민의 권리, 지방 공공시설 이용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지방마다 있는 뭐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이용권 당연히 주민이니까 갖는 거예요. 가령 지방마다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건 그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그게 바로 주민의 권리예요. 물론 주민의 의무도 있죠. 지방세 내셔야죠. 따로 국세와 달리 지방세.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내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주민의 권리에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권리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법률상 권리에 해당되는 건데, 법률상 권리 중에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자, 기존에 이게 좀 개정됐어요. 예전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일정 수
이상, 그러면 일정수 이상의 일정수는 누가 뭐로 정하냐면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자, 이상의 주민, 이걸로 뭘 하냐면 예전에는 종전에는 장에게 제안을 하고 장이 지체 없이 의회에 제안을 했는데, 근데 이게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지금은 주민 일정수 이상이 의회에 직접 조례 개폐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60일 이내 무조건 그러면서 의회에 제안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종전이고 개정돼서 직접 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주민 발언, 주민 소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소송. 그래서 주민 감사 청구한 주민만 주민 소송할 수 있고, 주민 소송에는 취소 소송, 그다음에 이행 소송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때 의무행 소송은 아니고요. 근데 뭔가 게을리하고 있는 사물을 이행하라는 것보다는 뭔가 이행하라는 소송이지 뭐 직접적으로 뭐 처분을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작위 소송, 이렇게 소송 종류가 5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주민의 권리로서 이게 법률상 권리예요.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 이런 거 나오는데, 오늘 문제는 주민에 관한 문제니까 요거 살펴보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업소를 두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에 해당합니다. 하여튼간 분담금 납부 의무자의 주민이나, 자, 지방세로서 주민세를 내는 개념의 주민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이제 주민세는 시설 이용료, 자, 주변 시설, 공공시설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그것만 다르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니까 이것도 주민에 해당한다.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게 1번이었어요. 2번,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소를 주소 가지면 되죠. 그게 국민이든 재국민이든 관계없고요. 심지어는 법인도. 근데 법인은 본점, 주된 사무소 모두 된다? 사업소도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의 개념이 이제 넓다. 외국인도 된다. 3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일정수 이상의 주민, 그것도 조례로 정하는. 네 번째, 주민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할 권리, 공공시설 이용할 권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이거 조문 그대로예요. 요게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주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발언 소환,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소송 청구, 소송의 종류 한 5가지 있는데,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리, 이거 웬만하면 잘 안 하시거든요. 이번에 정리 잘 하세요. 물론 지방자치론이라든지 행정학에서는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요 정도. 자, 행정법 강론에서는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문제 봤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행정법 총론 다시 돌아가셔야죠. 자, 저랑 같이 하시면 행정법 정복할 수 있습니다.